이게 참 서자의 슬픔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전기차가 부진함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차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전기차 판매 부진이 더욱 부각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제는 또 K 배터리가 큰일 났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야 이건 무슨 전기차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까지 위기라고 해버리면 대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전기차 차주들도 머리 아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산 제품이 시장이 계속해서 혼란스럽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도 애매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과 현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기차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전기차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그냥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표면적인 것부터 접근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전기차를 샀어요. 전기차를 사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걸 따져봤을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는지,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이 정도 주행거리 스펙이면 내가 타고 다니기는 충분한지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을 따져본 결과 전기차를 사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전기차를 샀을 거란 말이죠. 기껏 모든 걸 다 따져서 전기차를 샀더니 제3의 요인들 때문에 전기차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앞으로 전기차를 산 분들은 이런 일에 더욱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까지는 판매량이 문제였습니다. 판매량 부진이 계속 이슈인 이유에 대해선 얼마 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문제라고 하죠. 기사 타이틀도 보면 K 배터리가 위기다, 배터리 3사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먹구름이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진짜로 위기인지를 전망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건 항상 똑같죠. 이번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어차피 자국 중심적인 사람이고 미국이 잘 되려면 전기차 시장도 잘 되어야 할 텐데 바이든하고 다를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바이든하고 추구하는 방향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바이든은 우리 미국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친환경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대신 중국은 견제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고 싶다면 중국은 떼놓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런 거고요. 트럼프는 야 다 필요 없고 전기차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50년 뒤 알게 뭐야. 현재의 미국이 잘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저렴하고 효율 좋은 에너지가 최고지. 전기차는 됐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나 더 생산하라 그래. 차는 역시 가솔린이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 수단과 방향이 비슷한 듯 다르단 거죠.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 IRA다 뭐다 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대규모 계획과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미국 전기차 회사들하고 합작 공장을 짓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서 양산을 앞당긴다는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수요를 어떻게든 늘리려 하고 있고 이 소리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배터리 기업하고 자동차 회사는 수요 대응을 해야 할 거잖아요. 동시에 IRA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현지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의 공약대로라면 전기차 수요보다 내연기관차 수요가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 공장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수익도 떨어지니 투자 대비 이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트럼프 당선이 배터리 3사의 위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재선 공약이 어젠다 47이죠. 이 공약의 핵심은 미국 중심주의, 자국 산업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한다는 거죠. 관세 문제 같은 건 어차피 우리는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고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친환경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대목입니다. 이미 방향 자체가 확고합니다. 바이든이 재가입한 8위업종도 다시 탈퇴하겠다고 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대신 원자력,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보유해야 하고 미국이 세계 최저 에너지 비용 국가가 되어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차를 만들던 어쨌든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차도 팔고 있잖아. 하이브리드 차도 잘 나가고 결국 모든 차종에 대응 가능한 게 우리 기업인데 오히려 더 이득 아닌가? 이런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인데 왜 그럼에도 배터리 3사가 위기라는 소리가 나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도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IRA를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가 더 까다롭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 비율 같은 걸 조정하면 중국산 원재료가 들어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트럼프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으려 하고 있고 미국인들이 낸 세금이 중국 회사에 지급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IRA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서 아예 중국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지원을 봉쇄하겠다는 뉘앙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배터리 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장 배터리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상당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 기업하고 합작사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중국 정부 지분율이 25%만 안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기업들도 이걸 대비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트럼프는 이것조차 안 된다고 하는 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원재료 수급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응이 어렵고 배터리 기업들이 위기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마냥 위기라고만 보진 않습니다. 배터리 산업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트럼프의 스타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정치인보단 비즈니스맨입니다. 미국을 정부가 아니라 사업체로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미국이 이익이 된다면 일단 지르는 스타일이고 모든 게 자국 중심이어야 하면서 이익 역시 자국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기차도 결국 바이든하고 통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을 견제한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 미국 동맹 기업들이 잘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비록 트럼프가 친환경차를 등한시하긴 하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 미국의 테슬라고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이런 것들도 모두 미국인들의 일자리임과 동시에 미국 지역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을 견제하자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미국 기업들만 잘 되게 할 거냐, 미국 동맹국들의 기업들도 잘 되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만약 전자라면 우리도 꽤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 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지금까지 미국 공장에 투자했던 것에 더해서 원재료도 중국 의존도를 대놓고 낮춰야 하잖아요. 트럼프는 완전 비즈니스맨이라서 확실하게 미국에 붙을 거 아니면 미국에서 돈 벌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역 관계와 의존도가 상당한 게 중국이기도 해서 풀어나갈 숙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건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고 영향력도 장난 없어요. 우리가 전기차로 간다 하면 유럽이랑 미국이 따라올 정도예요. 이러면 그냥 전기차가 정답이라고 밀어붙이고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기업들도 전기차만 집중해서 만들고 인프라도 집중해서 늘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러면 차주들은 자연스럽게 인프라 불편도 해소되고 정비 인프라도 좋아지고 차를 구매할 때도 굳이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가 않고 마냥 전기차가 정답이라 하면서 투자를 대폭 늘리기도 애매한 겁니다. 이러니 기업들도 전기차에만 올인하지 못하고 차주들은 그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인프라 발전과 혜택도 느려지거나 애매해지는 거죠. 동시에 매번 전기차는 아니다, 위기다 이런 소리도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니 이건 이거대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고 차주들은 스트레스가 적어지느냐가 중요할 텐데 사실 근본적인 단계부터 질문하면 방향이 더 명확하게 잡히긴 할 겁니다. 마치 전기차 인프라를 개인 단위로 늘려야 하냐, 충전소 단위로 늘려야 하냐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하면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처럼 전기차도 수요층과 시장을 근본적인 단계부터 다시 접근하다 보면 방향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를 중심으로 생각해볼까요? 미국 수요 중심,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인 유럽, 중국, 동남아 같은 시장 중심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뉠 겁니다. 미국 수요 중심이라면 지금 있는 전기차들을 더욱 고도화하는 게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면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떤 자동차 시장보다도 치열합니다. 미국의 자국 의대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테슬라를 비롯한 GM, 포드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 수요를 장악해 갈 거란 말이죠. 여기에 미국은 또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렴한 전기차보다도 가격대가 중간 이상이면서 멀리 가고 편한 전기차가 중요해질 겁니다. 반대로 미국 외에 유럽, 중국, 동남아 이런 시장의 수요를 노린다면 지금이라도 저가형 전기차 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이 무조건 저렴해야 하면서 성능은 현재의 평균 정도, 한번 충전하면 400에서 500km 정도를 가면 되는 거죠. 그냥 내연기관차랑 똑같은 겁니다. 내연기관차도 미국에선 크고 승차감 좋은 차가 잘 팔리고 유럽에선 작고 날렵한 해치백 같은 게 잘 팔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거죠. 미국 시장에서 특출나게 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이나 동남아를 대놓고 노리고 있지도 않다고 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어떤 시장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건 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전기차가 부진하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현재 조금 부진하다 해도 몇 년 후에는 판매 비중이 절반에서 절반 이상은 될 거란 거고, 언젠가는 또 한 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 소리는 결국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이유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요와 타깃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갈지 전기차 중심으로 갈지 방향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붕 떠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